2025학년도 5월 8일생 교육청 고3 모의고사입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이고요. 가에서는 이성주의 철학자들과 쇼펜하우어 이렇게 반박 비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나에서는 관념론자들과 자연주의자들이, 여기 반면이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관점을 갖고 있는데, 관념론자들은 정신으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어. 가브리엘, 그러한 관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해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고 했어.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표상이다. 표상으로, 세계는 나의 표상으로 집약하는데, 그가 말하는 표상이란 개념 나와 있어.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즉 감각적 이미지로 지각, 깨달아, 알아서 두뇌 속에 떠올린, 그러면 지금 표상이란 무엇이냐? 지금 같은 개념 잡아볼게. 표상은 오감이고 이미지야. 또 다른 말로 감각이지. 예를 들어 빨갛고 동그란 과일, 벌써 시각적 나와 있지? 빨갛고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바로 표상, 감각적으로 인식했어.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따른다. 충분 근거율에 따르는데, 또 개념 나왔지? 충분 근거율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감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래. 감각적으로 인식할 때 개개인의 인식 원리래. 쇼펜은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익한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라고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중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래. 충분 근거율에 입각해서 표상된 것일 뿐,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한 것이래. 환영합니다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이는 작용이야. 이미지, 감각, 이것이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게 돼서 나타난 모습이래. 그렇다면 중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란 무엇일까? 실로 존재하는 세계란 무엇일까? 이 사람 도대체,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이미지, 환영을 받다면 실제 존재하는 세계는 뭘까? 우리도 궁금하잖아. 이에 대한 답 중요해. 그는 의지라고 했어. 실제 세계는 그럼 의지야. 지금 좀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 실로 존재하는 세계가 왜 지금 관념적인 의지일까? 그치? 그래서 지금 쇼펜하우어에 잘 집중해야 돼. 조금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 아니야. 표상된 거,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환영이야. 그러면 실제 세계는 뭔데? 의지야. 그가 말하는 의지란 개념,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이게 맹목적이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 실제 그 자체래.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 근거 이유 없이 움직이는 힘과 욕망이래요.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어. 그럼 아까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적 관점으로 본다고 했는데 쇼펜은 이성 아니야.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이성으로 설명 안 돼. 포착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해.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쇼펜은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에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래.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 의지가 객관화된다는 말 표현은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의지가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를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충분 근거유를 입각해서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자갈리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면 쇼펜은 경험하는 세계, 실지하는 세계 이렇게 나눠서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 아니야. 충분 근거유를 입각해서 표상된 경험하는 환영이야. 충분 근거율은 개개인의 인식 원리야. 두뇌에서 각각 개개인별로 작용하는 인식 원리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 아니야. 충분 근거율에 입각해서 표상, 이미지, 환영, 헛것이야.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에 헛것이라고 쓴 거야. 아니,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이제 실제 세계 다른 색깔로 해야지. 그럼 실제 세계는 뭔데? 의지야. 그가 말하는 의지는 그냥 움직이는 힘, 욕망 그 자체야. 이게 실제 세계야.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에 포착할 수 없어.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 아까 의지 아니라며. 이거는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고 쇼펜은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하다는 세계. 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뇌가 막 섞이는 느낌이 들잖아. 이럴 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걸을 거 거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알자. 이렇게 가도 괜찮아. 그러면 의하면 이렇게 따라가 봐. 쇼펜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야.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말 또 설명해 주지. 의지가 객관화된 것이 뭔데?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 감각기관? 그러면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 자갈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쇼펜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중력과 같은 자연력, 이것과 같은 이것 하면은 둘이 동급 같다는 거잖아.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하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중력, 자연력, 무기물, 식물, 동물,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의지가 객관화된대. 각각 다르다. 무기물이 객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식물 나름대로, 동물, 인간 각각 다르지?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 그러니까 각자의 형태라는 거야. 지저분해지네.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대.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에서부터 전체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해서 각자의 형태로. 그래서 근원적으로 의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쇼펜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게 주어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히면서,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무엇인가요? 세계의 본질은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이래.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세계의 본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표상으로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 힘주어 말한 것이다. 다음, 나. 자, 그 복잡한 쇼펜에서 좀 벗어났어. 그렇다면 세계의 본질은 뭔데? 이러한 질문에 관념론자, 자연론자, 서로 다르다. 관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 정신, 우정, 사랑 이런 것이 있지. 정신이야.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로 보았어. 모든 실제는 그러므로 정신적인 것으로 구성되었구나. 비물질 같은 것이지. 자, 관념과 표시하자. 관념과 정신과 비물질 같은 선상에 있지.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하늘색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고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 자연주의. 그러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철학자와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제반이 서로 각자가 실제다 주장하는데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자,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념론자, 정신, 자연주의자, 물질 나왔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보더니, 그러니까 서로 세계의 본질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실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실제론, 새로운 실제론을 제안한다. 가브리엘 신실제론. 신실제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제하는 대상으로 본대. 둘 다 실제하는 대상인데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대상 영역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며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특정한 법칙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고,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를 담은 정황인 사실도 포함이다.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 가령 한 알의 사과와 과일 접시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접시와 사과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이지. 접시와 사과는 대상이지.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라는 시공간적인 정황은, 그러면 너의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고 생각해봐. 접시와 사과가 놓여 있는 공간 배경. 이것이 사실이야. 자, 사실은 물결.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래. 사실, 배경, 공간. 사실이 참일 때 진리야. 대상을 믿지 않고 시공간적 정황을 믿어.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식의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자, 아까 시공간적 정황, 조건이나 배경으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표현했다. 가브리엘, 너무 명확하게 알겠지? 조건이나 배경, 이것이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표현. 언제 이렇게 점프가 띄워진 거지?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자, 다시 보면 그는 하나의 대상에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2개 이상 존재해야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 가능,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중요. 우리가 다양한, 아까 2개 이상이니까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그러므로 공존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나 정신, 자연주의자, 대상,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너희들이 하나씩 얘기하는 거 그것처럼 나도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자, 다시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그렇게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실제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 아까 2개 이상 얘기했잖아.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은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 관념론자와 자연주의자들. 그들은 다른 의미장은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실제에 대한 진리 여부, 즉 다시 말해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주장은 세상의 본질 X, 신실제론은 이렇게 어떤 관점, 다양한 관점이지 2개 이상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 하나를 던져준다.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반박이 돼.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거 이거 자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금 전에 관념론자와 자연주의자들 각각 자기 관점이 맞다고 하잖아. 이렇게 너나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 하나 던져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내용을 어떻게 전개했을까 보면 1. 가와 달리 나는 나 특정 철학적 관점의 변천 과정 아니지. 그 다음에 2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인 장점, 시대적 한계, 분석 없지?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 4번 가와 나 모두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핵심 개념들을 공통점, 차이점 얘기하지 않았지? 5번 가나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특정 학자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가에서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성주의 철학자였고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관념론자와 자연주의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정답 5번. 5번에 1번에서는 하나의 의미장에 실제한다고 곧 참은 아니라고 말했어. 최소한 2개 이상 모든 의미장에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제다.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는 실제다라고 했고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고 본 것이지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동등한 의미장이 있다고 본다.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이면 하나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2개 이상이라고. 그 다음 4번 대상 영역이 가지는 특정한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바로 위에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나와 있지. 대상 영역에는 물질적, 비물질적 뿐만 아니라 사실도 포함된다.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를 담은 정황의 사실도 포함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6번
가의 쇼펜하우어, 나의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판단한 거. 보기를 볼까? 우리 이런 문제 나올 때 쇼펜하우어 입장을 좀 정리해보고 가브리엘 입장 진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보기 접근하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어. 쇼펜하우어는 이미지, 감각, 표상이라고 했고 또 환영이라고 했고, 환영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미지 감각이지. 그럼 가브리엘은 실제한다. 무엇이? 의미장이 실제하는데, 의미장은 배경이나 정황이라고 했지. 그러면 기억.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개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가부 아니고 쇼펜이 충분, 근거율 얘기했잖아. 개개인의 인식 원리. 충분 근거율에 따라 다른 색깔, 빨강. 충분 근거율에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사물을 표상할 때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충분 근거율은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나왔어. 그러면 지금 가는 기억은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쇼, 오, 그 다음에 니은. 세계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쇼펜 이미지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며. 그리고 이성으로만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성은 제일 처음에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말했지. 그래서 둘 다 아님. 그 다음에 디귿.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 쇼펜 감각 한정되며 사물의 실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을.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은 원자로부터 비롯된 물질로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 둘 다 안 했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4번을 볼게. 가브리엘은 디귿에 동의하지 않고 기억에 동의하겠군. 사문단. 가브리엘이 말한 것,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는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하는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 우리는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지금 기억.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각 의미장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동의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리을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 정리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쇼펜. 다시 보자. 세계는 나의 표상, 이미지, 감각. 가브, 리엘. 다양한 세계 존재하지 않아. 관념론자, 자연주의자들 대상. 이런 것들 아니야 라고 말했어. 기억에는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지를 감각기관을 표착한 것을 지내지 않는다. 맞고, 하지만 니은에는 여러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각각의 세계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고 나와 있지. 얘들아, 떠오를까 지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고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없다 틀렸고 2번 기억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 유래에 입각해서 떠올린 이미지에 불과하다. 맞지? 니은에는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 단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3번 틀린 이유. 기억에는 인식 주체가 충분 근거 유래에 입각하여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 맞지만 니은에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보면 결국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말했다고? 결국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표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대. 틀렸고 그 다음 4번 기억에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라는 의미 맞고 니은에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 나타날 때는 실제에 대해 참과 거짓을 여러 의미가 나타날 때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고 했고 하나일 때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 확인해 보자면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 또한 추가 정보로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 확인할 수 있고 5번에 보면 단절되었다라고 해서 틀렸지. 의지가 객관한 세계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고 니은에는 동일한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 담겨있지. 그 다음 8번 가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원시 부족에는 아이가 홀로 밀림에서 사슴의 뿔을 구해와야 전사로 인정받는 풍습이 있다. 매일 사슴의 뿔을 손에 쥐는 상상을 했어. 그리고 밀림에 들어가서 단단한 뿔이 난 동물을 보고 사슴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는 그 동물을 사냥해 뿔을 잘라왔지만 아침에 되어서 보니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뭐지? 모두 다 누구와 관련 있어? 쇼팽과 관련 있지. 실제하지 않고 이거는 환영이다. 이미지이고 감각이고 자신의 감각이었던 거야. 동그라미 쇼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볼게. 나의 가브리엘과 달리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제로 보겠군. 서로 다른 실제. 나 지금 서로 다른 말도 이상해. 서로 다른 실제. 실제는 단 한 가지잖아. 실로 존재하는 사실적인 거. 그런데 서로 다른 실제이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이 노루의 뿔에 대해서 가브리엘 순서대로 쇼펜이 보기에 노루의 뿔은 이게 사슴뿔이 아니지. 사슴뿔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노루뿔을 가져왔어. 이 아이의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지. 이것은 그러므로 쇼펜은 실제하지 않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유는 아까 상상, 생각,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쇼펜은 비인정의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의미장에 입각해서 첫 사냥자 노루 뿔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그 아이의 이름이 새겨졌어. 노루 뿔이라는 대상에 이름이 새겨졌고 축하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황이고 배경이 된 거야. 의미가 있다.
인정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의 가브리엘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부족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제로 보겠구는 일치하지 않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부족에서 사슴뿔을 원했는데 노루뿔을 가져서 흉물이야.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은 같은 것이지. 자, 이것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이 노루뿔이 같은 것에 대해서 의미장을 갖는다. 이름을 새긴 정황이 있어서 인정. 쇼펜은 실제하지 않는다. 상상의 결과다. 비인정. 나머지 맞는 부분을 보면 쇼펜은 보기에서 아들이 착각한 사슴과 아침의 노루뿔을 모두 아들이 표상한 거, 이미지, 감각으로 보고 있군. 맞지? 이렇게 감각으로 보고 있다. 가에 쇼펜은 보기에 홀로 밀림이 들어간 아들과 아들이 가져온 노루뿔은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 홀로 밀림에 들어갔을 때는 상상을 해서 사슴의 뿔이라고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가져온 그 결과물은 다른 것이었어. 그래서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 3번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에 첫 글자가 새겨진 정황은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지. 정황이기 때문에 정황은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가의 쇼펜과 달리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의 상상 속 사슴의 뿔과 아들이 착각한 사슴을 모두 실제로 보고 있군. 가브리엘은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 결국 상상 속의 사슴의 뿔을 착각해서 정확하게 보자면 산문단에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 라고 했잖아.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한다.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오해, 꿈과 오해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제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내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한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한다.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제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 부분 잘 참고하면 되겠습니다.